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독점법 제소 이후에 구글이 분사될 경우에 얘네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별별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게 재미있어지는 부분입니다. 점을 깨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독점을 깨는 거의 핵심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AI 시대에 이게 이슈화가 됐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인스트리트 팟캐스트 에피소드 13. 오늘의 발제를 맡은 저는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고입니다. 벌써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10월이 왔습니다. 네, 저는 산다이미러. 자, 오늘의 주제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발제를 맡은 저는 그 직업상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앤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요. 그래서 이 주제가 기술적인 얘기도 조금 있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로봇 로고 초록색. 이 친구가 많이 보셨죠? 보신 적 있죠? 애플 유저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생기감 많이 봤어요. 이 친구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마크 드로이드라고. 근데 이게 막 그 퍼블릭하게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니고 그냥 구글 엔지니어들 사이에 더 많이 그냥 불리우는 버그가 많다고 해서 그냥 재미로 붙인 이름. 예. 아, 그렇구나. 구글이 정식으로 붙인 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구글 내부 직원들이 그냥 그 마크 드로이드 뭐 로고 이번에 넣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명사로 쓰는 이런 것 같아요. 음.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앞으로 지금부터 AOSP라고 할게요. 오픈 소스라는 거는 이제 익히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조금 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조금 더 딥하게 내용을 가져가면서 이제 비즈니스 부분도 터치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버뷰 먼저 갈게요. 오픈 소스란 무엇인가? 이제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뭐 소스 코드를 뭐 공개해서 누구나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거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다뤄볼 거고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라는 안드로이드 철학이 있잖아요. 그게 iOS랑 완전히 다르죠. 그런 철학으로 말미암아서 구글과 안드로이드의 그 비즈니스의 성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요거를 음, 좀 터치해보고 마지막에 우리 디스커션 주제로는 이러한 어떤 오픈 소스라는 안드로이드 철학에 기반하여 비즈니스 성격에 이렇게 구성이 됐다면 앞으로 반독점법 제소로 인해서 현재 구글이 분사가 미래에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안드로이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을 해보면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네.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안드로이드가 되게 글로벌리 되게 많이 사용되는 오픈 소스의 가장 좋은 예인데 지금 네네. 저희가 AI, 제너러티브 AI의 발전을 얘기하면서 오픈 소스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AI 시대에 이게 이슈화가 됐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오픈 소스라는 무엇인가 이제 첫 부분에서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네. 부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참아주시면 나중에 재미있는 비즈니스 얘기가 나오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 기대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정의부터 할게요, 정의부터. 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저작권 고지나 특허 관련 규정 등 특정 조건을 따르게 만드는 법적 계약. 여기서 음,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는 잘 알고 계실 거고 두 가지 포인트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소스 코드라는 내용이 얘기했었죠. 이게 네. 소스 코드일 수도 있고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아까 음, 방금 코님께서 말씀하신 뭐 제너레이티브 AI나 아니면 다른 머신러닝 모델을 위한 어떤 데이터들도 오픈 소스로 배포를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현재로서는 주로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의 비즈니스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즈니스 중요한 비즈니스 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네. 것들은 보통의 경우 이제 공개를 잘 안 하는 성격이고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요. 또는 음, 아니면 대학교에서 학술적으로인 목적으로 공개를 좀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넷 데이터라고 해서 머신러닝 엔지니어 분들은 잘 아시는 어떤 데이터셋이 있는데 뭐 5만 가지 막 그 사진이에요. 자동차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고 비행기일 수도 있고 수천만 장, 수억 장, 수십억 장 이렇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사진을 분류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매년 누가 더 개선했고 이런 대회도 있어요. 소스 코드가 아닌 데이터도 오픈소스의 영역에 들어가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앞으로 젠 AI의 발전에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게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주제에서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주 저작권 고지나 특허 관련 규정 등 특정 조건을 따르게 하는 법적 계약이에요. 계약은 뭐죠? 사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인을 안 해도 계약이에요. 당신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순간 당신은 계약에 사인을 한 거예요. 계약은 뭐죠? 계약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계약의 타입들마다 여러 가지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오픈 소스 라이센스 계약의 크게 두 가지 타입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고요. 자유롭게 수정 배포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의 틀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 음, 번째로 볼게요. 계약의 타입 중에 가장 유명한 타입이 MIT 라이센스라는 겁니다. 우리 팟캐스트의 멤버들이 우리 MIT라는 학교와 굉장히 그 인연이 깊죠. 멋있는 이 MIT라는 이름이 라이센스에 붙은 게 추측하시겠지만 이 학교에서 처음 시작된 라이센스 계약이라서 그 이름이 붙은 거고요. 쉽게 말해서 이 MIT 라이센스는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에서 가장 사용하기에 자유로운 형태예요. 사용자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뭐 음, 수정 배포는 물론이고 심지어 상업적 이용을 해도 돼요. 내가 남이 짠 소스 코드잖아요. 이거 네. 가지고 좀 더 고쳐서 무슨 사업을 해도 돼요. 저작권 표시 유지는 좀 여정은 당연한 건데 내가 이걸 사용하고 재배포할 때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정도는 써줘라 예의상. 뭐 이런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심지어는 그 MIT 라이센스 달고 나온 소프트웨어를 내가 수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으로 이용을 했어. 그 다음에 이거는 MIT 라이센스를 달 필요가 없어요. 버전 1.0 버전의 소스 코드를 누가 쓴 걸 따다가 내가 1.5, 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나는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상속이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3의 사용자가 1.0 버전을 가지고 당연히 수정, 이용, 배포 이런 걸 할 때 1.1 버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1.0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허락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아주 자유분방하다, MIT 라이센스는. 그럼 이 라이센스는 누가 부여하는 거, 어떤 절차를 통해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은 왜 얘를 취득하게 될까요? 내가 소스 코드 개발자고 내 코드가를 많이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공익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자기 비즈니스상 내 소프트웨어가 좀 파급됐으면 좋겠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내 소스 코드를 대중들이 봤으면 좋겠어. 그럼 네. GitHub 같은 데 올려요. 네. GitHub이라는 거는 소스 코드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서버예요. 네. 거기서 그냥 자유롭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소스 코드들도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 소스 코드의 맨 앞줄에 이런 게 써 있어요. 이 초록색 글씨가 계약서예요. 내가 소스 코드를 배포할 때 나는 MIT 라이센스를 따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받아다 쓰는 다른 개발자들도 아, MIT 라이센스는 이런 계약이구나라는 이해들이 있어요. 음, 나는 이걸 대충 자유롭게 써도 되겠구나. 그러면 그 안드로이드는 MIT 라이센스인가? 아니에요. 요거보다는 한 단계 좀 덜 자유로운 라이센스 계약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아파치 라이센스 2.0입니다. 음, AOSP는 아파치 라이센스 2.0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계약을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유로운 수정과 배포가 가능해요. 비즈니스 이용도 가능해요. 그러나 특허 조항이 조금 더 엄격해요. 써도 돼. 써도 되는데 AOSP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특허에 관련된 소스 코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은 쓰지 마. 이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뭐 그 사용자가 조금만 조심하면 뭐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뭐 제법 자유로운 계약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튼 그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자유롭다. 근데 아무래도 구글이라는 이제 대기업이 배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주 특수한 비즈니스 프라이어터리하게 좀 중요한 특허 같은 경우는 좀 보장을 받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구글의 생각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파치 라이센스 2.0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소스는 네. MIT 라이센스와 같이 상속이 되나요? 아니면 상속이 안 되나요? 아니면 상속이 되나요? 이 부분은 MIT랑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음, 특허를 제외하고 특허 부분은 아파치 라이센스 2.0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져다가 네. 사용할 수 없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MIT 라이센스처럼 자기가 가져다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아파치 라이센스 2.0라고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네.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삼성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중엔 제일 크고요. 뭐 구글에서 직접 만드는 픽셀도 있을 거고, 기타 중국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선을 하나 그려놨어요. 화웨이랑 다른 회사들은 뭐가 하나 크게 달라요.
뭔지 맞춰보셔야 되는데 힌트는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았죠. 하이가 그 통신 모듈 때문에 문제됐던 거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시큐리티. 뭐 예, 미국의 뭐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뭐 스파이 뭐 소프트웨어를 심었다. 네네네. 이런 뭐 의혹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로 화웨이는 제재를 받고 있고 그래서 화웨이와 구글의 직접적인 어떤 협력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화웨이는 그냥 그 코드를 가져다가 자기네 휴대폰을 만들고 있고 그걸로 비즈니스도 하고 있어요. 이게 재밌죠. 네. 자, 그러면 이 구글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 모바일 서비스라는 거에 구글 인증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글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배포는 하는데 이걸 니들 마음대로 써. 인데 이 휴대폰이 구글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고 정확하게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어떤 명예를 얻으려면 구글 인증을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구글 폰이면 안드로이드 폰이면 안드로이드 폰답게 동작을 해라라고 하는 몇 가지 스탠다드들을 정해놓고 그 음, 스탠다드를 통과한 제품만이 시장에 나는 안드로이드 폰이야 라고 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 네. 말해서 여기서 화웨이의 제품들은 이게 화웨이 제품이 안드로이드 폰이냐라는 퀘스천이 있다면 약간 yes and no예요. 음, 약간 yes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예요. 소스 코드 그대로 한 90% 이상은 안드로이드 걸 갖다 쓰면서 나는 안드로이드 폰이야라고는 못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 폰이면 안드로이드 폰답게 동작을 해라라는 취지로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걸어 놓는 건데 이런 테스트도 있어요. 자동화 테스트인데 쉽게 말해서 음, 핸드폰 여기다 꽂아놓고 테스트 프로그램 돌려서 이 입력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나 이런 걸 하나하나 테스트하는 테스트 스윗이에요. 그걸 음,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좀 기술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GMS 라이센스라고 해서 구글 서비스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다운로드 받는 데죠. 구글 맵스, 지메일 같은 앱들이 스마트폰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 구글의 서비스들을 폰에서 그래서 네이티브라는 건 폰 사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네이티브하게 지원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네가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려면 이 앱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어떤 재밌는 포인트가 나오죠. 왜 구글이 오픈 소스로 안드로이드를 배포하는지 이렇게 해서 뭐 제조사들이 자유롭게 만들게 한 다음에 시장에 많이 팔리면 유저 베이스가 올라가겠죠. 자기네 플랫폼에서 앱 팔아먹죠. 맵스나 지메일을 통해서 뭐 광고 수익도 얻죠. 음, 구글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면서 광고 수익도 얻고 유튜브도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요. 거기서 광고 수익도 얻고. 왜 구글이 오픈소스 철학을 유지하는가? 구글이 되게 은혜로운 뭐 공익사업자냐? 라서가 아니라는 대목을 알 수 있겠고요. 이게 음, 약간 스포를 드리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독점법 제소 이후에 구글이 분사될 경우에 얘네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별별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게 재미있어지는 부분입니다. 화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구글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공식 안드로이드 인증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음. 뭐 갤럭시 S5 되게 옛날 모델인데 10년 된 것 같아요. Powered by Android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부팅 로고예요. 핸드폰을 꺼져 있다가 딱 키면 이 화면부터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에 이 안드로이드 로고를 띄우기 위해서는 이런 수많은 절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자, 안드로이드는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문장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안드로이드는 단순한 어떤 스마트폰용 OS를 그보다 넓은 범주의 개념이에요. 칩 제조사들, 뭐 인텔이나 스냅드래곤 이런 회사들이 있죠. 걔네들이 주요 프로세서 칩을 출시할 때 구글은 그 프로세서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동작을 하게끔 부트로더나 아니면 뭐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켜지게끔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그런 정도의 어떤 입구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을 해요. 칩 나왔어? 그럼 여기 맞는 입구 제공해 줄게. 이거를 안드로이드가 매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누구나 AOSP 코드에 접근 사용 가능하고 누구나 자기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드로 돼 있어요. 또는 다른 어떤 전자기기든. 음. 스마트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데 라즈베리 파이는 뭐냐면 공대생들의 장난감이라고 해요. 아주 작은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하드웨어적인. 이거 가격이 한 몇 불에서 몇십 불 정도 하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디스플레이 화면도 없고 입력도 없고 그걸 나중에 이제 인터넷도 되게끔 여기 뭐 선을 꼽겠죠. 뭐 USB도 꼽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작은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온갖 걸 다 만들어요. 심지어 어떤 걸 봤냐면 자기가 취미로 그 집에 수조에 어항 뭐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들이 뭐 잘 모르지만 물의 산소 농도나 물의 온도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먹이 급여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거나 원격으로 모바일로 컨트롤하거나 이런 장치들을 수조 옆에 딱 붙여서 이런 걸 만들기도 해요. 아니면 이걸로 직접 드론을 만들기도 하고. 요약하자면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를 통해 스마트폰도 있지만 다른 어떤 전자기기든 우리는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도 직접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자기만의 스마트폰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OSP가 활용되는 하드웨어 인더스트리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해요. 심지어 어떤 그 내셔널 시큐리티에 연관된 군수나 항공업계에서도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포팅해서 쓰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만 얘네들은 스마트폰이 아닐 뿐더러 플레이스토어를 못 넣을 뿐더러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구글의 공식 인증을 안 받을 뿐 또는 못 받을 뿐이에요. 나사였나? 나사가 이 AOSP 코드를 통해서 위성을 만든 적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위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 모듈들을 장착하기가 되게 용이하게 돼 있어요. 음, 구조가, 아키텍처가. 위성이 올라가서 뭐 카메라도 찍고 뭐 기압 등등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을 그 하드웨어에 넣은 다음에 그걸 제어하고 또 그 값을 입력받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짰겠죠. 근데 그걸 하기에 안드로이드 시스템 자체가 좀 더 리눅스보다는 좀 더 좀 용이하게 돼 있다, 쉽게 돼 있다. 그런 음, 프로젝트를 한 것도 있다고 그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돼서 좀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맥락을 다시 어떤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안드로이드의 오픈소스라는 특징이 이걸 둘러싼 비즈니스와 생태계를 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AOSP를 둘러싼 비즈니스 모델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글 사이드가 있고 생태계 내에 이제 구글 외부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거예요. 먼저 구글은 다행히도 아까 언급됐던 GMS에서 그 제조사들이 구글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자기 단말에 넣고 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앱스토어에서 앱 판매 수수료도 있을 거고요. 크롬이나 기본 검색 엔진 또는 유튜브 같은 거에서 광고 수익을 또 구글은 얻게 되겠죠. 그런 게 하나 크게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구글을 둘러싼 다른 이제 플레이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삼성 기기 제조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단말을 파는 거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서 그 하드웨어를 팔아먹는 비즈니스로 생존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를 만들어서 뭐 이것도 뭐 쉽죠. 쉬운 개념이죠. 카톡 같은 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시장에 뿌리고 그걸 통해서 카톡도 수익을 얻고 플랫폼 생태계도 좀 경쟁력을 높이고 이런 방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non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 중심으로 하는 좀 비전통적인 분야인데 뭐 자율주행, IoT 등 다양한 산업에서 AOSP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온디맨드죠. 이게 제너럴 퍼포즈가 아니에요. 제너럴 퍼포즈라는 뭐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음, 이것만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야. 나는 자율주행만 해. 아니면 난 IoT 기기야. 그것만 하는 어떤 그 전자기기를 만드는 인더스트리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디스커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좀 뭐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거 있을까요? 애플도 혹시 여기서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애플은 오픈 소스가 아니죠. 아니죠. 네. 누구도 세상에 누구도 iOS를 기반으로 애플이 아닌 그 누구는 누구도 그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애플이라는 스마트폰 제조사 개발사 이외의 플레이어가 낄 자리가 없는 거고 자기가 아주 독점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애플의 뭐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뭐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를 빼낼 수 있겠죠, 어떻게든? 빼내서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드의 결과가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을 활용하면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코드로 바꿔줘요. 이런 기가 막힌 어떤 해킹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음, 해서 뭐 내가 iOS 비슷한 다른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는 뭐 아주 어렵겠지만 하진 않겠죠, 일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이건 아주 적대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애플의 소스 코드는 일반 대중들은 애플 직원이 아닌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iOS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iOS에서 구동되는 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앱 같은 네네네. 경우에는 차라리 그 아까 말씀드린 GitHub에 그냥 내가 대학생인데 혼자 개발한 iOS 앱이야. 뭐 궁금하면 소스 코드 여기 있어 친구들아 참고해 그러면서 iOS 앱 소스 코드를 공개해 놓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이제 일개 개발자, 일개 뭐 아마추어 내지 비 애플 직원 플레이어의 얘기인 거고요.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에서 자기 회사에서 자기 직원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바깥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조사마다 네. 아니면은 뭐 개인 유저마다 내가 네. 원하는 안드로이드를 조금씩 바꿔서 출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출시할 수 뭐, 제조사마다 다 할 수 있는데, 구글 인증, 요것만 염두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네가 정확하게 알아서 하는 이해하십니다.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아마도 나라는 개인이 스마트폰을 만들면 모든 조건을 다 맞춰도 구글이 그닥 인증을 해주지 않겠죠.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음, 자, 그래서 디스커션을 해보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AOSP는 그 자체로 구글의 그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왜냐면 오픈소스라서. 안드로이드 기기는 현재 30억 대 이상으로 추산돼요. 거의 뭐 전 인류의 반 가까이니까 엄청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플랫폼의 유저 베이스를 유지하면서 광고 수익, 앱 판매 수수료 수익 등의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구글의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해요. 이러한 가운데 구글은 현재 반독점법 제소 상태로 만약 추후 분사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제 알파벳이 갖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있잖아요. 검색 엔진, 안드로이드 OS, 뭐 픽셀, 플레이 스토어, 유튜브 같은 게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오늘 디스커션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30억대가 근데 진짜 요번에 한국에 와서 안드로이드를 진짜 많이 쓰는구나 느끼는 게 네. 모든 키오스크 주문 형태에도 다 안드로이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에 그냥 본인의 핸드폰 말고 태블릿 말고도 워낙 다양한 비즈니스에서도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 기기의 대수가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거기서 나올 혹시 수 그 있는 키오스크 같은 데서 그 안드로이드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약간 그 UI 디자인 보고 아니요 그 에러가 났을 때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에러가 되죠? 났을 때 나오는 화면이 안드로이드 화면이었어요. 아, 그걸 딱 본 순간 이제 앞으로 팬더님은 이거는 구글의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구글의 왜냐면 공식 여기서 인증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를 사용했겠구나는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지메일이 동작해야 안드로이드 공식 인증 기기인 거예요. 여기서 앱 다운로드 받아서 앵그리벌 뭐 게임 플레이할 수 있으면 그 공식 인증을 받은 안드로이드 기반 키오스크인 거예요. 그러면은 공식 인증을 안 받을 가능성도 있고 안 받았을 그렇죠. 가능성도 있고 받을 필요가 없죠. 사실 키오스크 그렇죠. 그 파는 회사 정도면 입장에서는 구글과 협력적인 생태계 공유를 통해서 이 수익을 벌어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제가 맞아. 이해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하에서는 그러네요. 마지막 질문, 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그냥 제가 품고 있는 그냥 가능성이 낮은 추측 중에 하나는 배포 자체를 유료화할 수도 있어요. 팔리는 단말 하나당 안드로이드에 얼마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윈도우처럼요. 그렇죠. 그게 결국 음. 유저한테 전가가 되거나 제조사한테 전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 과금을 구독제로 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안드로이드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대안이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만약에 근데 구독료를 뭐 월 10원씩 그래도 일단 300억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유료화함으로써 정치적 상업적인 명분의 공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음, 음.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다면 유료화가 되면 너네 오픈 소스잖아. 그럼 바꿔서 너네 인증 안 받고 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오픈 소스라는 시스템 자체를 아예 바꿀 수도 있진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오늘 제가 다뤘던 어떤 소주제들의 하나하나씩을 어떤 그 다이나믹을 잘 살펴보면서 미래를 좀 예견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주제를 좀 골라봤습니다. 재밌는 주제입니다. 결국에 구글의 수익의 대부분은 광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특히 이제 검색 내용을 바탕으로 맞는 내용을 추천해주면서 이제 텍스트 광고라든지 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걸로 광고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네, 저 이것도 궁금한 게 있는데 앱마다 이제 보통의 앱들은 안 그런데 좀 앱이 조악해질수록 지저분한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안드로이드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갑자기 앱을 쓰다가 화면이 멈추고 동영상 광고가 떠. 그다음에 한 음, 30초 음, 지나야지 X를 누르고 그 광고를 탈출할 수 있어. 막 이런 앱들이 있어요. 몇몇 앱들은. 저는 환율 무료 전환 앱을 쓰는데 음, 열심히 보다가 갑자기 광고가 떠요. 아니면은 뭐 음, 비행기표 루트 음, 음, 보여주는 앱이 있는데 음, 거기서도 잘 검색을 하다가 갑자기 광고가 확 떠요. 그래서 그런 앱들을 볼 때마다 이게
안드로이드가 오픈 시스템이라서 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건가? 왜냐면은 UX에 어마어마한 지장을 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오픈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측에서 별다른 제재를 안 하는 걸까요? 각 앱들의 광고 정책이고 광고 플랫폼을 떤 걸 쓰느냐 요 차이일 것 같아요. 조악한 앱이면 조악한 광고 플랫폼을 쓰겠죠. 유저한테 더 광고를 많이 보게끔 강제를 함으로써 수익을 받아들이려는 광고 플랫폼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광고 플랫폼까지 허용을 하느냐라는 어떤 팬더의 지적이 굉장히 적확합니다. 아마도 크게 보면 오픈소스 생태계고 우리는 플렉서블해. 우리는 모든 좀 사용자나 뭐 서드 파티, 세컨 파티 아니면 사용자의 어떤 최대한 자유도를 보장하고 싶어 라는 어떤 안드로이드의 철학이 있어서 그 영향권 안에서 나온 결과일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쉽게 말해서 애플은 좀 더 앱이 지켜야 될 스탠다드가 좀 더 높고 안드로이드는 좀 더 자유롭고 이런 차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애플의 독점 문제가 불거질 때에는 일단은 안드로이드 때문이 대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죠? 다른 알파벳의 자회사들 간의 연계성은 결국 안드로이드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나머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PC를 사용해서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윈도우 기반의 OS에서 내가 구글로 들어가서 서치를 하는 것이고, 내가 유튜브를 들어가서 서치를 하는 거고, 그 회원 가입이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일 뿐이었고, 등등의 음, 이유로 이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는 걸 텐데, 이제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내가 다운받은 음, 앱들이 아니고 기본으로 깔려있는 앱들을 쓰거나 아니면은 음, 다른 어플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이거는 반독점법이니까 분사를 해라라는 식으로 떨어진다면, 이제 음, 안드로이드만 빼내도 이 구글의 독점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다 그렇다 치면은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안드로이드 OS를 나머지 알파벳 자회사들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음, 궁금한 게 분사가 된다고 할 때 차이점은 그냥 같은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안드로이드에서 저 앱을 탑재할 때 비용을 내야 하는 그 구조만 바뀌어지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만약에 이 회사가 내부자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된다고 하면 안드로이드에서 지금 뭐 플레이 스토어를 넣든 뭐 유튜브 저런 검색 엔진이 들어가든 저런 애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에 디폴트로 들어가려면 돈을 주고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달라지는 그렇게 되면 아까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분사가 된다고 했을 때 왜 꼭 돈을 받아야 될까? 그러니까 디폴트로 왜 꼭 돈을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사가 되는 것과 오픈 소스 정책이 달라지는 것의 관계를 생각을 좀 의문이 들어서 안드로이드는 오픈 플랫폼이고 거기에 음, 자연스럽게 붙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가장 자동으로 붙고 그 거기서부터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얻는 광고 수익이 가장 크고 이런 구조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안드로이드가 분사가 돼버리면 지금은 같은 회사였으니까 돈을 따로 내지 않고 음, 안드로이드에 디폴트로 앱이 붙어 있어서 그런 이득을 받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둘이 회사가 달라지면 유튜브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네. 유튜브가 안드로이드의 기본 바이 디폴트로 세팅이 되려면 거꾸로 유튜브가 안드로이드한테 돈을 내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 방법이겠네요. 아, 네네네.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려면 왜 돈을 항상 내야 되지라는 게 궁금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네. 잘못. 음.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 생태계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유튜브 입장에서. 네네네. 음, 그러니까 디폴트로 들어가고 싶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를,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때 돈을 내는 것과 저 음, 애플리케이션이 안드로이드한테 돈을 내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네, 그게 헷갈렸어요. 네. 돈을 음,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래봤자 내부 거래로 독점적인 이제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깔려 있다라는 지위를 받으면은 그거 역시 그냥 내부 거래로 독점을 유지하는 걸 테고, 독점을 깨는 게 관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독점을 깨는 거의 핵심이 되는 거 아닌가요? Good 그래서 point. 그래서 디폴트로 들어가려면 지금은 같은 회사니까 그냥 들어갔잖아요. 무임승차를 했잖아. 그게 음. 앞으로 안 된다는 게 난 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질문한 거였어요. 음, 음. 음, 음. 기기 어.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쓸 때는 저 인증만 받는 거지 돈을 따로 내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렇죠. 그거는. 그럼 삼성이 안드로이드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막 그런 뉴스 막 협약을 맺고 사진을 찍고 막 이런 게 보이면은 음. 음.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이미 오픈 소스인데 협력을 또 강화할 게 뭐가 있어? 매 모델마다 나오는 피처 디펜던트 한 것 같아. 플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안드로이드가 플립, 왜냐면 그 음. 하드웨어를 컨트롤해야 되니까 OS 레벨에서의 지원이 필요했을 거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 협력을 좀 했겠죠. 새로운 형태의 이제 디바이스니까 일단 그 디스플레이가 두 개잖아요. 접히기도 해야 되고 만약에 한 반만 접혔을 때 디스플레이 두 개로 쪼개져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삼성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구글이 뭐 좀 도와줬겠지.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려고 할 때 이거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이런 거를 이제 삼성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안드로이드 레벨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음. 삼성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스마트폰을 처음 낼 건데 이 부분은 좀 니네가 좀 고쳐주면 더 편할 것 같아.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은 사실은 only one인데 삼성은 one of many잖아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구글이 음. 삼성과 선도적으로 어떠한 협력을 해야 할 모티베이션이 있는가? 삼성폰 사용자들이 다른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보다 돈이 많아. 광고 음, 수익도 더 나와. 음, 그러겠다. 진짜 그러겠다. 그럼 이거를 그 구글은 입증할 수 있어요. 데이터적으로. 내 맞죠. 광고 고객들한테. 삼성폰 사용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광고를 많이 보며 최종 구매에 이르는 이 비율이 얼마며 이런 데이터들을 구글은 쌓아놓을 수 있어요. 좋다, 좋다. 그러면 정말로 안드로이드를 정말 그냥 풀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광고 수익이 주 수익 모델이었던 거고 음, 음. 이 분리되면 진짜 큰 거긴 하겠네요. 한국은 이게 회사가 분사가 되면 약간 형제는 아니고 한 사촌 정도 느낌이잖아. 도와줄 때는 서로 도와주고. 근데 음. 미국은 완전 얄짤없이 남남이라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음, 둘의 그 인터레스트가 전혀 상반되는 게 될 수 있어.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안드로이드 자체는 돈을 안 벌잖아. 음, 독점이란 걸 한 적이 없다고. 그렇네. 안드로이드 자체는. 그렇네. 그래서 뭐 검색 엔진, 뭐 픽셀, 뭐 등등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분사가 안 되고 검색 엔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구글 어카운트 있죠. 몰라요. 사실 이 모든 게 구글 어카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요? 검색, 유튜브, 그쵸? 구글 어카운트가 제일 뭔가 허브가 될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아, 구글 생태계지. 지메일 주소를 가지고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죠. 연결된다. 예, 예. 그렇다. 글로 들어갈 수 있고 픽셀 제조로 들어갈 수 있으면 픽셀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삼성과 완전 척을 지게 되겠죠? 근데 픽셀은 사실은 적자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할 음, 정도인데. 그래서 독점 요소가 있는 곳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플레이 스토어도 사실은 독점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플레이 스토어가 디폴트로 깔려 있을 뿐 다른 스토어도 있어요. 아, 플레이 그래요? 스토어에서 다운로더블을 한 다른 스토어도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뭐 쉬운 예로 KT라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원 스토어라고 있고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거기서 똑같이 게임도 팔고 앱도 팔고 카카오톡도 팔아요. 갤럭시 스토어도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애플이랑 안 쓰고 모를 뿐. 그게 애플이랑 다른 거구나. 음. 똑같은 앱을 그냥 그런 스토어들에 다 올릴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수정 과정을 좀 거쳐야 되나요? 앱을 제작하고 나서. 그 스토어 기준에 또 맞는 게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결국엔 APK라는 확장자예요. 음. 안드로이드 패키지 뭐 이런 이름일걸? 그래서 그걸 그냥 올리면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일 것 같은데 스토어가 아무튼 제 느낌으로는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가끔씩 안드로이드를 쓰다가 예를 들어 컨트리 락이 걸려 있어. 나는 나라 설정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내가 네. 미국의 무슨 앱을 다운받고 싶을 때는 앱을 음, 제대로 다운을 정식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을 수 없어요. 음, 음, 그러면은 이제 음. 그냥 APK를 다운받는 경우 많죠. 네, 그런데 맞아요. 이게 어두운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다 이런 등등의 위험을 지고 이제 다운을 받는 건데 네, 맞아요. 이런 거의 경우에도 컨트리 락이 없는 하나의
플레이 스토어를 만들려는 시도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어둠의 경로를 갈 필요 없이.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네. 근데 우버가 한국에서 불법이니까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우버 지금 돼요. 그래요? 컨트리라 그건 잘 모르겠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금융 앱 같은 거를 다운받고 싶을 때가 있었다면 음, 이게 제대로 다운이 안 돼서 미국으로 나라 설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음, 싫고 그러면은 이제 어둠의 경로를 가는 건데 이게 음, 굉장히 위험해 보여서 음. 그런 어둠의 경로를 통하지 않고도 제대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앱스토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난 애플은 계정 두 개 써서 그렇게 다운로드 하는데 미국용 계정 하나, 한국용 하나 해서 기계는 하나인데 그 어카운트만 두 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할 때는 미국 계정으로 써서 앱만 다운로드 받고 업데이트 받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안드로이드 구조는 잘 모르겠어서 모르겠네. 지금 나는 오늘 톡을 하면서 내가 안드로이드를 안 써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피터도 아이폰 쓰지 않나요? 안드로이드 쓰나요? 음. 처음에 그래서 오픈소스 이게 리눅스 기반으로 안드로이드가 만들어져가지고 오픈소스 된 거였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맞죠? 네, 맞아요. 근데 또 이 반독점법으로 분사를 하라고 명령이 와도 소송으로 또 질질 끌고 막 하다 보면은 10년 내에 난망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반독점법 케이스는 특히 시간을 오래 끄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실제 분사로 이어지는 걸 보기에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업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요즘 또 구글이 휘청휘청 하고 있으니. 왜요? 그냥 뭐 AI도 그렇고 약간 구글 내부에서 혁신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온 지는 좀 오래됐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오픈 AI 사태랑 이걸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애플이 투자 철회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샘 알트만만 남고 나머지 코파운더들은 다 뛰쳐나가고. 그래서 지금 그 AI 전쟁에 대한 경고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이 부분도 추후에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X에서 개발하는 AI는 오픈 소스로 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저 뭐야 메타에서 하는 라마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인류가 진짜 AI 발전에 대한 위협을 약간 느낀다고 하면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제가 리눅스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그렇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초반에 OS가 없는 상태에서 리눅스를 기반으로 빨리 캐치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계속 발전을 해 오던 게 태생이었기 때문에 오픈 소스로 잘 왔던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앞으로 AI 알고리즘들이 오픈 소스화 한다고 하면 또 어떤 정책을 따르게 될까? 이것도 앞으로 보면 재미있을 포인트 같아요. 그래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어주시고 좋은 코멘트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